핸드폰을 새로 살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일까요? 아마 통신사 세 글자일 겁니다. SKT로 할까? KT로 할까? 우리는 그렇게 고민합니다. 마치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통신사 대리점 앞에 섭니다. 새 폰 냄새가 납니다. 번쩍이는 디스플레이, 친절한 상담원, 두툼한 약관. 그리고 우리는 서명합니다. 24개월. 이 순간만큼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새 폰은 빠르고 화면은 선명하고 뭔가 새로운 시작 같은 기분이 들죠. 우리는 이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신사는 원래 이런 거다. 요금제는 원래 복잡한 거다. 인연 약정은 원래 해야 하는 거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마치 겨울에 패딩을 입듯 아침에 커피를 마시듯 통신사는 그냥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꿀 생각? 별로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 모두 통신사를 욕하면서도 통신사 1위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체 왜일까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통신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고지서를 볼 때마다 미세한 짜증이 납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 기본료, 데이터 추가 요금, 부가 서비스, 할부금. 분명 5만 원대 요금제를 선택했는데 청구서에는 8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통신사 앞에서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예전엔 그냥 참았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다 이런 거지 뭐.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통신사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묘하게 바뀝니다. 아, 진짜 통신비? 하는 한숨이 나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카페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통신사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고객센터 전화하면 30분은 기본이야. 요금제 바꾸려고 했더니 위약금이, 해외 나갔다 왔더니 로밍비가 20만 원. 분명 예전엔 이 정도로 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걸까요? 더 이상한 건 해외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미국 친구는 한 달에 3만 원 내고 무제한을 씁니다. 일본은 통신사를 바꾸는데 하루면 됩니다. 유럽은 로밍비가 거의 없습니다. 왜 한국만 이래? 이 질문이 자꾸 떠오릅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 아니었나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복잡한 약관과 비싼 요금과 긴 대기 시간을 견디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 이렇게 불만인데 왜 아무도 통신사를 바꾸지 않는 걸까요? 1위는 여전히 1위고 2위는 여전히 2위고 3위는 여전히 3위입니다. 30년째 순위가 안 바뀝니다. 이건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신사 1위가 계속 1위인 이유는 서비스가 좋아서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통신사 1위가 1위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 한다가 아니라 못한다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이 시장은 전환 장벽이라는 구조 위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스위칭 코스트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바꾸려고 할 때 치러야 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첫 번째 장벽은 위약금입니다. 24개월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2개월 차에 통신사가 마음에 안 듭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핸드폰 할부금, 남은 금액, 약정 위약금, 번호 이동 수수료, 새 요금제 가입비. 합치면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 돈이면 그냥 참고 쓰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번호입니다. 전화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깊숙이 박혀있는 신원입니다. 은행, 카드사, 배달앱, 병원, 학교, 회사, 각종 멤버십. 전화번호로 가입된 서비스가 최소 20개는 넘습니다. 번호 이동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번호 이동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대리점 방문하고 신분증 들고 서류 작성하고 기존 약관 해지하고 새 약관 읽고 또 서명하고. 적어도 2에서 3시간은 걸립니다. 바쁜 일상에서 이 시간을 내는 게 쉬울까요?
세 번째 장벽은 불안입니다. 통신사를 바꾸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 이건 논리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통화 품질이 떨어지면 어쩌지? 데이터 속도가 느려지면? 고객센터가 더 불친절하면? 가족 결합이 풀리면 요금이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습니다. 차라리 익숙한 불만이 낫습니다. 새로운 불만은 무섭습니다. 네 번째 장벽은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요금제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5G 프리미어 플러스, 5G 시그니처, 5G 프라임, 라이트, 에센셜, 스페셜. 이름만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봅니다. 요금제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표는 복잡하고 작은 글씨로 된 조건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제공 데이터는 오지 요금제 기준이며 소진 시 최대 오메가 bps로 제한되고 부가 서비스 별도, 일부 프로모션 제외,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읽다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통신사들끼리 요금이 거의 비슷합니다. 1위와 2위와 3위가 마치 짜고 친 것처럼 5,000원 단위로 가격이 똑같습니다. 바꿔도 별로 이득이 없어 보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냥 쓰던 거 쓰자. 이게 전환 장벽입니다. 벽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4개가 겹쳐 있습니다. 넘을 수는 있지만 넘고 싶지 않습니다. 귀찮고 손해보고 불안해서입니다. 통신사는 이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이 떠나지 않으니까요. 불만은 많아도 이탈은 적습니다. 이게 1위가 30년째 1위인 진짜 이유입니다. 서비스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 떠나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통신사가 변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30년간 같은 방식으로, 같은 태도로, 같은 구조로 장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안 떠나 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알뜰폰에서 시작됐습니다. 2010년대 중반 알뜰폰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싸구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통신망은 똑같잖아? 알뜰폰은 대형 통신사의 망을 빌려 쓰지만 요금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20대, 30대는 브랜드보다 가성비를 받습니다. 월 3만 원이면 충분한데 왜 7만 원을 내야 해? 이들은 위약금을 계산하고 번호 이동 절차를 찾아보고 실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통화 품질도 괜찮고 데이터 속도도 괜찮았습니다.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온라인 가입이었습니다. 예전엔 통신사를 바꾸려면 반드시 대리점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 온라인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10분 만에 요금제를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귀찮음이라는 장벽이 낮아지자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해볼까? 클릭 몇 번으로 요금제 비교가 가능해졌고 신청서도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균열은 유튜브와 커뮤니티였습니다. 통신사 갈아타기 후기, 알뜰폰 솔직 리뷰, 요금제 숨은 함정 같은 영상과 글이 쏟아졌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신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요금제가 진짜 싸고 어떤 조건이 함정이고 어떻게 하면 위약금을 줄일 수 있는지 지식은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통신사가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오만했습니다. 신규 고객에게는 100만 원 지원금을 주면서 20년 쓴 기존 고객에게는 원래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객센터 대기 시간은 길어졌고 해지 절차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요금 인상은 예고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 나 호구였구나. 그 순간부터 전환 장벽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게 됐습니다. 귀찮아도 바꾸고 싶었습니다. 손해봐도 떠나고 싶었습니다. 불안해도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시장은 그 선택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5%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왕좌는 아직 건재하지만 발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당신의 핸드폰 요금 고지서는 어떤가요? 여전히 예전과 같나요? 우리는 여전히 통신사를 씁니다. 완전히 떠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이 요금이 정당한가? 나는 정말 이만큼의 가치를 받고 있나? 바꾸면 안 되는 진짜 이유가 있나? 통신사가 30년간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서비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못 떠나는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귀찮음은 온라인으로 해결됐고 정보 부족은 유튜브가 채웠고 불안은 실제 후기들이 지워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의 선택뿐입니다. 바꿀 이유보다 못 바꾸는 이유가 더 많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대형 통신사를 씁니다. 그게 편하고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뜰폰으로 갈아탔습니다. 가성비가 좋고 서비스도 괜찮고 뭔가 통쾌하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신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고객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30년간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법칙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요금 고지서를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걸까? 답은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관찰 일지였습니다.